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800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영계에서는 동결 또는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쟁점부터 합의 전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정위가 사내 급식 일감을 자회사에게 몰아준 혐의로 삼성에 2,3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자, 미래전략실이 이를 주도했고 또 총수 일가의 캐시카우 역할을 했다는 설명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업무상 스트레스를 호소하면서 숨진 네이버 직원과 관련해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이 의미까지 짚어보죠. 김대호의 경제 읽기 시작합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최저임금 매년 결정을 하는데 인상안을 놓고 노동계, 경영계가 충돌한 것 같습니다. 예,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되는 시한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3월 말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 내년도 임금을 결정해달라고 요청하게 돼 있고요. 예. 그러면 90일 내에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만기일이 다음 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그동안에 내년도 임금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를 사실상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쟁점으로 오히려 걸려 있는 게요. 지금 앵커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단순한 최저임금을 얼마 할 것이 아니라 예.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좀 차등화하자. 이 문제가 제기가 돼서 그것이 옳다 나쁘다. 특히 재계에서는 강력하게 차등화하자고 그러는가 하면 반대하는 측에서는 하지 말자고 하는 바람에 시간을 다 소비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어저께 와서야 드디어 노동계 입장에서 최저임금 요구안이 나왔는데요. 18,000원입니다, 시간당. 지금 그래픽에 그림을 1,800원이요? 예, 1,800원. 예. 예, 18,000원입니다. 18,800원인데 만약에 18,800원으로 올린다고 할 경우에 약 23.9%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네. 상당히 큰 폭의 인상입니다. 그러나 노조는 지난 2년 동안 특히 2021년 이 임금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거의 올리지 않았다. 또 그전에 2020년에도 인상이 매우 미미했다. 따라서 2년을 인상하지 않은 데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임기 중에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올리겠다라고 분명히 공약한 사안이 아니냐. 네. 그리고 최근에 또 물가도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18,000원은 해야 되겠다. 이런 요구고요. 그렇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 23.9%가 되는데 이 사용주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그렇게 올리면 어떡하느냐. 특히 소상공인들 그러잖아 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데 인건비가 올라가면 결정타를 맞게 된다 하는 논리를 내세워서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재계에 내년도 임금 인상안은 최저임금 인상안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비공식적으로 적어도 동결해야 된다. 또는 오히려 좀 내려야 된다. 특히 2018년, 2019년에 많이 올리지 않았느냐. 네. 임금 인상 때문에 오히려 고용 창출이 안 된다. 뭐 이래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예.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게 또 하나의 사회적 갈등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쟁점 중 하나가 업종별 차등 적용하자 이런 내용인데 어떤 업종을 어떻게 구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업종별로 생산성이 낮거나 평균 임금이 낮은 게 한국은행 기업 경영 분석이나 이래 보면 평균 임금이 업종별로 나오거든요. 네. 거기에 맞춰서 그 업종 자체가 생산성이 낮은 업종은 최저임금을 좀 낮추고 또 요즘 시대 환경에 맞게 잘 되는 업종이 따로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좀 더 높여주자. 이게 이제 재계의 요구인데요. 특히 이제 재계에서는 음식업, 숙박업 이런 부분에서 최근에 경기가 너무 안 좋다. 이런 것을 좀 낮춰주자. 중소 영세 상인들을 돕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요. 노동계에서는 지금 최저임금이라는 게 평균 임금이 아니다. 최저임금은 인간 생활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이기 때문에 어떤 업종을 하더라도 여기에 차등이 있어서는 안 되고 자칫 업종별 차등화를 시켜놓으면 그것이 이 노동자들의 업종별 갈라치기가 되고 또 다시는 이제 화합할 수 없는 큰 간격이 벌어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법에는 업종별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재계와
이 근로자들의 입장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타결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조만간 결정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현재 지금 재계에서 네. 재계 대표들이 안을 냈기 때문에 예. 다음 주 초반에 이 문제에 관한 이 토의와 이제 그 표결은 들어갈 것 같은데 네. 워낙 그 반대 측에서 강렬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통과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게 1988년 예. 88 올림픽을 하던데요. 첫 해에는 1부 그룹, 2부 그룹이라 해가지고 나눠져 있었어요. 네. 그 이후로는 완전히 업종별 차등화가 붕괴돼서 30여 년 동안 단일 최저임금 제도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달 말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달 말에 최저임금 심의위원회가 예. 결정을 해야 된다고 법에 조문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그것을 토대로 한 달간 추가 심의를 거쳐서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예. 최종 고시를 해야 돼. 그래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데 최근 30년 동안 네. 이 6월 달까지 하는 90일 내에 하는 이 시한을 지켜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올해도 7월 내내 논쟁을 벌였다가 8월 예. 초 그야말로 법적 데드라인 그 직전까지 논란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공정위가요, 삼성그룹에 2,3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또 삼성그룹에 악재가 튀어나왔는데요. 네. 사실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2,300억 원이나 그액의 네. 이런 과징금을 때린 것이 사상 유례가 없는 최대 금액이거든요. 예. 그만큼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 웰스토리의 이 혐의에 대해서 네. 상당히 죄질이 좋지 않다. 나쁘다. 예. 그래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러면서 과징금도 때렸고요. 2,340억 이상 때렸습니다. 그리고 또 최지성 당시 이 삼성전자 그러니까 미래전략실 예. 실장과 삼성전자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이 일감 몰아주기 관련해서 검찰에 고발하는 것도 매우 이례적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공정위원회의 주장에 따르면요. 삼성의 웰스토리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웰빙의 웰자에다가 예. 이야기의 스토리를 따온 것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좋은 건강식을 하자 이런 의미로 만들어 놓은데 원래 저 회사는 1982년에 삼성전자 연수원의 네. 구내식당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식음료를 하는 아주 세계적인 기업이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저 스토리란 회사가 별도의 회사로 있는데 불구하고 삼성전자나 삼성 SDI, 삼성전기 같은 그 계열사의 그룹 미래전략실의 힘으로 강압에 의해서 무조건 계약을 맺도록 했고 예. 그리고 거기에 이 삼성 웰스토리에다가 엄청난 이익을 보장하도록 무조건 이 상품의 성능이나 서비스 질에 관계없이 예. 최소한 15% 내지 25%의 마진을 붙여주라고 미전실에 압력을 넣는 바람에 그 바람에 가격은 높아졌는데 품질은 굉장히 낮아졌다. 이제 그런 문제가 첫 번째고요. 근데 예.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이재용 부회장이 그 삼성 물산과 제일모직 승계할 때 재벌 오나 일가들이 그 돈을 어떤 캐시카우로서 사적 쌈짓돈처럼 빼내가지고 삼성물산 주주들을 설득하는 배당 자금으로 썼다. 예. 아주 죄질이 나쁘다. 이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인데요. 삼성 입장에서는 예. 대부분 기업들이 하고 있는 관례를 삼성만 또 꼬집어서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 예. 그래서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보통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행정 판정이 나오면 거의 재벌 그룹들은 대부분 소송으로 가기 때문에 이번에도 최종 결과는 또 법정 판결까지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실이 아직도 있어요? 미래전략실이 해체가 됐죠. 예. 해체가 됐는데 그 잘 아시는 대로 국정농단 사건 때 네. 그때 청문회 때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없애겠다 해서 네. 지금은 해체가 됐습니다마는 이 사건은 2013년부터 시작이 돼요. 네. 미래전략실 전화 한 통으로서 삼성전자의 예를 들어서 배식 구내 식당 상품을 좀 개선하려는 그런 노력 그만하라. 또 외부에다가 하청을 주겠다는 것도 그만하라. 오로지 웰스토리에 몰아줘라. 또 가격도 일정 금액 이상을 보장해줘라. 이런 이제 내용 문건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네.
그것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서 확보됐다는 것이고요. 그 당시에 미래전략실 실장이 최지성 전 실장이 검찰에 고발이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소송전 들어가면 또 지난해질 것 같습니다. 자,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호소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네이버 개발자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맞다 이렇게 결정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소속이죠. 노웅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고용부 장관이 처음으로 이번 네이버에서 일어난 이 직원의 사망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사망이 맞다라고 처음 시인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거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백주 대명천지에 더더군다나 최첨단을 달리는 네이버 같은 회사에서 직원들이 상사로부터 그 갑질을 받다가 괴롭힘을 받다가 그것을 견딜 수 없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런 것은 이제 법적으로도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 이런 문화가 한국에 과연 있었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보면 신고를 묵살했던 최고 경영진에 대한 조사는 아직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걸까요? 예, 바로 이 대목을 이제 민주당의 노웅래 의원이 국회에서 강력하게 노동부 장관을 해서 질타를 했습니다. 네이버라는 대기업을 또 봐주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번에 문제가 된 이 네이버에서의 직장 갑질 사건, 극단적 선택 사건의 경우에는 해당 사안이 사전에 미리 공론화가 돼서 노조에서 또 몇몇 직원들이 한성숙 네이버 대표나 실질적인 오너인 이혜진 GIO에게 이미 인원을 좀 교체해달라 이런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여러 번 요구했었는데 또 불구하고 알겠다라고만 그러고 전혀 조치를 하지 않았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노웅래 의원은 왜 그 상관을 조사하지 않느냐. 이것은 또 하나의 2차 가해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더구나 노웅래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이 고용부는 6년 동안이나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 네이버에 대한 근로 감독 의무도 6년 동안 특별히 면제해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고용부에서는 일자리 우량업체이기 때문에 면제해주는 것은 규정상 당연한 것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네이버가 일자리 우량업체인가라는 데 대해서는 좀 고개를 갸웃하는 시각이 적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게 IT 업계도 그렇고 게임 업계가 폭풍 성장을 해서 돈도 많이 벌게 되고 그런 상황인데 네이버에서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잘 관리가 많이 안 되는 이런 시스템도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네카라쿠베의 배신이죠. 그러네요. 자, 네카라쿠베, 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달의 배민. 민족 회사들이 다 지금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는데요. 가장 빨리 성장했고 혁신을 가장 많이 이루은 꿈의 직장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가고 싶어하고 네카라쿠바 신화로까지 나왔는데 이 회사들이 한결같이 아주 초고속 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경영 심리학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졸부 신드롬, 졸부 증후군인데요. 너무 빨리 성장을 하면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안하무인. 거기다가 특히 우리나라의 IT 업체들은 이 어떤 포탈이나 플랫폼의 독점적으로 한 번 1등으로 올랐으면 2등, 3등의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불용성이 아주 처지는 거예요. 이게 다른 업종하고 다르기 때문에 망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오너들 입장에서는 모두가 다 오너가 잘해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말로는 평등하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직책도 없어버리고 누구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민광님 이러고 뒤에서는 주먹을 날리는 이런 아주 그 나쁜 갑질 문화를 갖고 있다. 이것은 이 IT 기업의 미래를 위해서나 우리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뭐 아주 건절돼야 된 매우 나쁜 기업 문화가 아닌가. 그런 면에서 이번 네이버 사건이 하나의 어떤 하나의 교훈이 돼서 철저하게 모든 기업이 다시 한번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